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두 번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내일 선거일인데요. 내일 아예 방송을 안 하기도 아쉽고 결정적으로 어찌됐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보고서를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수요일 방송까지 저희가 그냥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며칠 무슨 요일 몇인지 가르쳐주세요. 며칠? 근데 며칠이야? 어떻게 말해야 돼?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지금 녹음하는 시각은 6월 12일 선거 하루 전 오후 2시입니다. 네, 오후 2시네요. 예, 저희가 마지막 선거 보도 모니터들을 이제 낼 예정이에요. 굉장히 여러 건이 지금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경론을 펼치다가 들어온 바 지금 이제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한마디로 처음에는 김경수 논란으로 계속 뜨거웠다가 드루킹이 좀 잠잠해지자 이제는 이재명 논란으로 그냥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 선거는 전국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 관련된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그 선거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온 전국민이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이게 대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 이것에만 온통 모든 선거 보도들이 거의 올인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정상이죠. 이재명 후보를 감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 그 문제에 있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보도는 거짓이고 어떤 보도는 뭐 좀 도를 넘어섰고 이런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말을 단언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 될 경우 양측의 한 명은 지금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분명히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암흑에 빠져버린 그런 미궁에 빠져버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선거 이틀 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 논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국을 강타해서 전국의 다른 선거까지 다 집어삼킬 정도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몰두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해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거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도량을 좀 체크를 해서 종편도 그렇고 신문방송 모두 이재명 시장 관련돼서 보도의 내용에서 뭐 누구 편을 들었네 안 들었네 뭐 팩트가 부족하네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보도량이 지나치게 지금 특히 뭐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재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를 들어서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금토일이죠. 네. 3일간 선거 방송의 한 60% 정도가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이에요. 나머지 40%는 또 뭐냐면은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물 건너간 지 한참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방송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요. 선거 심지어 한 3일밖에 안 남은 시점까지 이틀밖에 안 남은 시점까지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서울시장하고 경기도밖에 안 달아준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보고서 안 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적 분석이라도 좀 해보자 한번 드러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 우리가 오늘 성감년 활동의 거의 사실상 마지막인데 물론 이제 총정리하는 보고서를 한번 내긴 해야겠지만 마지막인데 끝까지 지금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좀 다들 열일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또 이것도 제가 제목을 아예 마지막 나쁜 보도라고 버젓이 이렇게 파일명을 이렇게 썼는데요. 마지막 나쁜 보도 무엇이 뽑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신문보다 방송보도 이거는 사실 나은 씨가 그동안 한번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뭐가 됐나.
김문수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표현의 문제라면서 감싼 채널A 이게 나쁜 보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쁜 보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실이 그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잖아요. 근데 위원들이 뭐 이거는 뭐 명백하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네, 조금 과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많은 학생들의 죽음이 있었던 그 참사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정말 그 시장 후보로서는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는데요. 네. 사실은 그 뭐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는 혐오 발언이 아니라는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니고 뭐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세월호나 어떤 그런 죽음의 구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좀 시장 후보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애초에 이걸 지적을 할 때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도대체 너무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보도 자체가 잘 안 됐어요. 다른 사안에 비해서 그냥 물론 이 말뿐만 아니고 동성애 지적하고 뭐 온갖 그 폄훼 발언 여성 폄훼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도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 막말하는 후보들이 넘쳐나고 특히 세월호 관련해서 뭐죠? 화랑 자꾸 제가 까먹는데 유원재 추모관 하는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후보들 막 정말 깔렸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려줘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내가 어떻게 세월호를 이렇게 해 이런 사람은 찍지 않겠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보수여서 이 사람 참 좋네 하고 찍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세상에. 그런데 그것 자체를 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걸 그리고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발언의 의미와 문제점은 전 짚어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금 발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발언을 너무 흐지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악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래 내가 자유한국당의 악재에 대해서는 너무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선거보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보라고 했는데 마침 딱 보니까 채널A에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의견들이 보니까 네티즌이 채널A 치워달라고 해도 보도하시겠죠라고. 재밌다, 의견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채널A 같은 종편이 네. 이런 막말 나올 때마다 특히 보수 쪽에서 이런 막말 나오면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자기네 책임을 기피하면서 옹호하냐면은 네티즌들 반응이라 그러면서 일부러 네티즌 댓글을 몇 개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옹호하는 그런 댓글들도 가져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선정 위원께서 네티즌이 채널A 치워달라 그러면 그것도 보도해 줄 거냐. 네. 그리고 이제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지경 그리고 황당한 기자의 해설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런 친절한 해석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라는. 우리 기자 역시 네. 현업에 계신 기자분들이 이 선정사의 코멘트 한마디가 너무 정말 재밌죠. 재밌어요. 네. 내 머릿속에선 나오지 않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나쁜 종편 보도 채널. 이 나쁜 종편 보도 채널은요. 여러 개가 그냥 다 지금 우리가 올린 후보가 다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배제하자. 이건 정말 별로 안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빼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갔고요. 오히려 굉장히 긴 의견들을 주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정말 나쁘더라 이거. 네, 첫 번째는 MBN. 오랜만에 MBN이 나쁜 보도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1위로 뽑아 주셨나 봐요. 네. 제가 이거를 맨 처음으로 넣긴 했는데 1위로 뽑아 주시기도 하셨나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6월 1일 뉴스와이드 방송인데요. 6월 1일이면요.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된 지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유세가 펼쳐지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분이 뭐라고 정의당을 지목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참 재밌는 게 정의당인데요. 예. 구호가 오비락이에요. 우비락. 예. 오비락 뭔지 모르시죠?
왜 오비라고? 5번 찍으면 한국 정치가 날아가고 2번 찍으면 한국 정치가 추락한다 이거예요. 원래 그 오비락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정의당이 제가 보니까 저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예. 그리고 보통은 예. 내가 당선되겠습니다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집권하겠습니다 예.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확실히 2분의 1 정당이 맞다. 제대로 된 정당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의 구호를 빌미로 정의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방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정의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비하 발언의 근거가 전혀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의 근거가 뭐냐면은 오비 일학이라는 정의당의 정치 구호가 내가 당선되겠습니다. 나를 찍어주세요 하는 선거 구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호는 틀렸다.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비하한 것인데 정의당의 오비 일학 구호는요. 정의당을 찍어달라고 하는 구호가 맞아요. 이분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5월 10일 날 정의당이 선거 구호를 발표했어요. 네. 여러 가지 다른 구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비일학이라는 구호는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정당 투표에는 오비일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는 꼭 5번 정의당을 찍어주세요예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기초의원과 광역 시도의원 쪽에서는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정당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투표에서는 꼭 5번을 해주셔야 된다. 2번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잘 지었네. 네, 잘 지었어요. 오비이랑 말 그대로 정당 투표에서 5번을 찍으면 정의당으로 인해서 한국 정치가 비상할 수 있고 2번을 찍으시면 자유한국당을 찍으시면 대한민국 정치가 추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당선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선거 구호죠. 네. 근데 이분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런 구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만 까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뭘 잘 알고 비판을 하든가.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분명히 지지층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정의당을 아주 그러니까 비하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저희는 받고 이거 빨리 심의 넣어야겠네요. 심의 넣어야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선정사유관이죠. 선정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당의 슬로건을 멋대로 난도질하는 행위는 민심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병폐의 뿌리에는 싸구려 뉴스를 양산하는 한국 언론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진지해 오랜만에. 엉터리 전문가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방송에서 설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네티즌이 써주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남기신 거예요? 이거 정말요? 저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의견 보고. 이거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화를 내신 멘트가 없었는데 네네. 그동안 주로 위트 있는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의 의미와 그들이 내놓는 정책에 귀 기울여서 국민에게 전해줘야 언론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런 부적절한 보도다. 네. 지금까지 봤던 우리 선정위원들의 그 멘트 중에서 너무 강하죠? 네, 가장 셉니다. 네. 화가 많이 나죠. 저도 화가 났습니다만은 네. 이거 진짜 심각한 보도거든요. 이거 근데. 자, 다음 거는 간단하게 휙휙 넘어갑시다. 네. 다음 거는 뭐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위는 채널A가 3일 내내 이거 아까도 제가 이미 했었어요. 아까가 아니라 어제 방송에서. 선거 벽보가 잘못 붙은 선관위의 실수. 그것도 고작 두 건의 실수를 가지고 채널A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 내내 이거는 관건 선거다라고 주장한 그 사례였습니다. 뭐 우리 선정사유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중잣대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긴 또 위트 있게 남겨주셨네요. 3위는 아까 뉴스A 그 채널A 뉴스와 똑같습니다. 정치데스크에서 김문수 후보 세월호 막말을 전하면서 일부러 네티즌 댓글이라면서 여론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 막말을 옹호하는 방송을 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네. 신문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신문보도에서 나쁜 보도는요.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 제목이 보수 패족 부활하기라는 제목이에요. 이 칼럼은요. 야당의 단일화 없는 선거, 미북 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평화 캠페인, 보수 내의 싸움 진행형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거 결과는 야권의 패결로 귀결된 조짐이 크다.
지금 이미 이제 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졌다. 단일화 하나만이라도 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했다라면서 화가 났습니다. 또 단일화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설프게 몇 석 건져서 견제는커녕 한쪽 구석에서 명맥을 유지하며 막강한 여당의 감질나는 시혜에 의존해 들러리로 살아남느니 차라리 전멸해서 새로운 지도체제와 인물들이 2020년 총선을 목표로 보수 야당을 재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좀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 그럼요. 차라리 전멸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은 나는 굉장히 합당한. 예. 나는 그냥 명맥을 유지하면서 홍준표 아니 차라리 전멸해서 새로운 아주 환골탈태한 지도층으로 약 보수권이 새로 태어난다. 그럼 저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다음 부분입니다. 보수의 재기를 기원하면서 문정부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문정권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는 문구로 시작을 해서 경제 면에서 험한 앞날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시험대에 오를 문정권의 외교 안보 노선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근거가 뭐예요? 칼럼이잖아. 그냥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깔라면은 근거가 한마디는 있어야지. 아니 그럼 이명박근혜 때는 경제가 되게 좋았나 봐. 아니 그리고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좋은 적도 꼽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종국에는 뭐라고 하느냐. 평화와 남북 화해의 무지개가 거친 뒤 다가올 엄혹한 현실은 보수 야당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아주 그냥 구슬하세요. 구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쭈절쭈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제 선거 시기에 이번 선거는 망쳤다. 이번 선거 망쳤어. 그러니 다음 선거에 우리 잘해보자 라면서 야당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을 해준 거잖아요. 쭉. 근데 그 컨설팅의 근거가 이 정권은 망할 것이다. 그거잖아. 저주를 쭉 내린 다음에 안 될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그 무지개가 거치는 그 시기까지 이제 니네들이 잘 수습을 해라. 뭐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정말 노골적인 그 야당 컨설팅,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칼럼인 거죠. 조선일보의 그 칼럼니스트로서. 근데 컨설팅이 진짜 황당하네요. 보수 재건을 제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쟤네가 망하길 기다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컨설팅에 나섰지만 내용이 별로다라는 것이 이제 선정사유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은 우리나라에 지금 보수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극우 수구 정당이라면 몰라도 이러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따라 좀 우리 위원들이 네, 세죠. 세네요. 마지막이라 그런가. 한 분 이 정도면 글쓰기가 아닌 글싸기 수준. 글싸기 수준.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야. 이거 똥을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비판과 저주를 구분 못하면 글을 쓰지 말라. 야, 그러니까 질문에다 지금 똥을 쌌거든. 예. 신문지 깔고 똥 싼 거예요. 너무 웃겨. 글싸기 수준이라고 이런 웃기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두 번째 거는요. 사실은 유민주 부장이 끝까지 후보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게 나쁘냐 안 나쁘냐를 굉장히 헷갈려 했던 것인데 배제하지 않고 그냥 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동아일보가 서울시 교육감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들이 서울시는 아니다.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제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 보도예요. 3건인데 제목이 포퓰리즘 공약 홍수, 아이들 미래 맡길 교육감 가려내야. 또 하나는 학생 줄어도 교원 늘리자는 교육감 후보들. 또 하나는 비정규직 교직원 늘리는 공약. 재정 부담, 조직 갈등, 불보듯 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내놓은 그 공약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비판하는 그런 개념의 보도들이에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9명 중 31명이 교사나 교사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교육 공무직 교직원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인구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역행하는 공약이다. 정치 세력으로 조직화된 교사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교육감을 교사들끼리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의 표심을 잡아서 어디다 써. 이게 톡 까놓고 말해서 만약에 정말 쓸데없는 돈이라면요. 국민들이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교육이라는 그 고유의 업무에
시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 업무를 하는 교육 공무직이라는 교직원이 늘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표를 찍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말이 논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전교조 눈치 보기다. 이건 표심 잡으려고 교사를 홀리는 그런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진보 교육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후보들이 내놓는 의견에 대해서 한마디로 계속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런 거예요. 동아일보 사설에서 포퓰리즘 공약 홍수, 아이들 미래 맡길 교육감 가려내야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공약들이 선심성 공약이다, 공짜 시리즈 확대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약을 검증하는 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사실 그게 적절한 공약인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 이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잣대 있잖아요. 그 잣대로만 이 교육 정책을 검증해 본 그런 보도인 거예요. 동아일보의 보도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기준 자체가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게 아니고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바 저것은 포퓰리즘이야. 저것은 쓸데없는 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그 잣대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뭐라 그러지 공짜 시리즈 확대로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꼭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복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만 나오면 공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 쓰기 쉽겠다. 네,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유미지 부장이. 근데 제가 보기에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껏 나온 정책 보도에서 결국은 잣대가 그냥 유일하게 하나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바 그 프레임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보도였다라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약 보도를 해준 것은 좋으나 영광이었다. 이러면 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2주에 이제 사실 6월의 첫째 주에 나쁜 보도인데 이제 끝났어요. 그동안 쭉 보니까 네, 선거 보도가 끝났어요. 선거 보도 쭉 보니까 어떠십니까? 총평 한마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민원위원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3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3번째 선거인데 제가 했던 선거 몇 번 안 되지만은 선거 보도 보면서 이번이 가장 더럽고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가 없고 참 없고 기껏 나오는 거 더럽고 정말 이렇게 편파적이고 가장 아무튼 총체적 난국의 선거 보도가 이번 지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드루킹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어요. 선거 보도가. 특히 종편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땐 뉴스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드루킹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고 정책 뭐 유권자 의제 우리가 항상 선거 보도에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것들 이번만큼은 안 나온 적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각 후보의 공약도 다 소개를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늘 보고 있는데 공약 소개도 제대로 해준 방송 없습니다. 심지어 YTN 연합뉴스 TV 같은 데도 물론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이런 대형 한반도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고려해도 특히 종편 시사 토크쇼는 뉴스하고 신문보다는 선거를 다룰 여지가 많아요. 하루 종일 시사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을 때는 10%밖에 안 하고 많아봐야 드루킹만 주구장창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마 선거보도 역사에 꼽힐 만한 굉장히 저급한 선거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정관영의 시사자키를 이제 선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또 KBS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 보도를 다시 한번 뭐 양쪽 분석도 다시 살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번 선거 보도에서 되게 특이한 점은 우리가 말하는 경마 저널리즘이 안 보였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 압도적인 후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당 후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후보가 누구다라는 말을 안 해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언론이 여전히 굉장히 보수 언론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분석을 보면요. 그 많던 그 경마 저널리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도 안 신기하죠? 해요. 예,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느냐. 전부 인물 검증 보도로 다 들어선 거예요. 특히 경기도지사는 그냥 주제 1위가 보도 그 주제 있잖아요. 정책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제 중에서 1위가 후보 인물됨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보 프로필, 네. 기본 프로필 포함해서. 프로필 근데 이건 프로필에 사실 이재명의 프로필이 그렇게 있겠냐고. 그냥 계속 이재명 관련 논란 있잖아요. 도덕성 논란 그렇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정보도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았나 편파 보도가라고 생각하지만 보도의 문제 유형만 달라졌을 뿐이지 예전 보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점이 딱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마 저널리즘이 없어졌다고 해서 좋은가? 그게 아니고 그리고 말만 들어서 되게 그럴싸하다. 경마 저널리즘 없어지고 인물 검증 보도 많아졌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뜯어보면 그렇지 않죠. 예, 뜯어보면은 현실 정치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여당이 더 많이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보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인물을 계속 흠잡는 그런 보도를 올린 네.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 이번 선거를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분석에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보 인물됨이라고 유목의 이름을 뽑아서 그렇지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다 네거티브인 거예요. 맞아요. 네. 네거티브 보도였던 네. 거죠. 그런 보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던 동정 있잖아요. 후보 따라가기 보도 이런 거는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 보도가 동정 보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그 먹방 보도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뭐 유세 장면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요청은 개뿔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유세 그 전쟁으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과거보다 이거 전쟁형 표현은 네.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어요. 예. 그래요? 조금. 아니야. 근데 별로 그렇게 확 네. 많이 줄어들진 않은 것 네. 그러니까 특히 지역 언론이나 또는 보면은 이제 지역 언론 보고서들 들어오는 거 보면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최근에 YTN 보도 그러니까 연합뉴스 TV 보도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기자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냥 그런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을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따가 이제 보고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이 후보 검증 보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고민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작년 대선 때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논란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할 만큼 다 했지만 자꾸만 저쪽 타당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 전날 그냥 카더라성 의혹을 또 하나 터뜨려도 그걸 계속 받아서 언론이 쓴다면은 그것이 정말 이게 공정한 보도인가 이렇게 계속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례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을 그 선거 시작되기 한 2, 3일 전에 터뜨려버려. 전날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게 압도적으로 해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아니다라는 말 이외에는 그것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의 사안이 이건 다르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 디테일한 것은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것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해명을 계속 양쪽이 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언론이 지금처럼 과열돼서 이 문제만 노상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맞아요. 선거보도에 있어서 원칙 이것을 우리가 좀 잡고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이 주제를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총선, 대선 또 있잖아요. 계속 이타령만 하면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정치인의 생명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모든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완벽한 결정체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은 선거에서는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될 때 어찌됐든 시간이나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입증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간에 좀 이번 보도가 우리한테 이번 그 지방선거 보도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잘 정리해 보고 선거 보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사들도 막 이렇게 막 선정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 우리 이건 하지 않기로 했잖아라고 하면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선거 꼭 하시고요. 6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디 갔다 오시더라도 꼭 선거 하시고요. 선거 끝나고 좋은 소식 들으면서 우리 목요일 날 만납시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